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김문수 과연 청렴한 인물이었는지, 도지사 시절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발장인데요.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좀 띄워드릴 텐데, 이 고발장이 뭐냐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2010년 3월 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는지, 과연 지금 김문수는 청렴한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영택 이제 부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자, 저 고발을 하게 됐던 그 고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자기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예. 그것들을 저희들이 열람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걸 열람을 해서 지출 증빙 서류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부당 사용, 불법 사용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환수 요구를 했고요. 1차 환수 요구를 했고, 그 기간이 지나자 그래도 환수를 안 하니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 당시에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당시에 그 서류 실는 조그만 소형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로 증거를 지출 증빙 서류 등, 그것도 경기도에서 직접 복사해서 준 것입니다. 이 서류를 한리학과를 실어다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한 수레 정도 엄청난 양을 갖다 줬는데 결국 이제 무혐의가 됐다. 그러면 저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은 단 한 사람도 기소가 되거나 이런 거 없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까? 당시에는 10명을 저희들이 고발했었는데, 광역단체장. 그때 당시에는 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인가 지난 다음에 광주광역시장만 우리가 고발했던 업무 추진비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뒤에 특정한 또 단체장은 검찰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예 낙마시켜 버렸다. 이제 캐비넷에 넣어놨었는가, 이제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업무 추진비 내용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성은 작가가 우리 오영택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발굴하고 다시 재점화시키고 있는데,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고발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실상은 주된 증거들이 모두 공문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청렴 문수다, 그 다음에 뭐 법카 해경의 대신에 뭐 청렴 문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고발장에 들어있는 기초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업무 추진비를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뭐 기부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헬기 기장에게 계속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김문수 지사의 특징이 헬기를 거의 자신의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심지어 한동훈 그 대선 경선에서도 계속 공격을 당한 것이 이제 그 헬기 사용의 문제였거든요. 사실 소방 헬기를 갖다가 자신의 업무처럼 사용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지금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하다고 했는데, 뭐 현금을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투명하지 않고, 전혀 이 고발 당시에, 고발하기 전에 담당자가 심지어는 인정하는 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부 무혐의를 처리했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뭉개진 사건인 것이죠. 자, 이게 그러면 관행적으로 했던 겁니까, 오영택 부위원장님? 아니면 김문수 지사가 유독 특이한 방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관행적으로 했던 것은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거의 맞고요. 예. 다만 김문수 지사 당시 지사가 했던 업무 추진 지출 방식을 보면은 당연히 기록돼야 될 것 증거 자료들이 아예 그냥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것들을 또 업무 추진비로 지급하는 사례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가서는 도지사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선거 위반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도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 것인지 알 수 있게끔 도지사 김문수 이렇게 해서 준 것이라면 예. 쉽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예.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은 당시에 10개 자치단체장을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김문수 지사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상품권을 많이 구매합니다. 그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아예 그걸 누구 줬는지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품권을 네. 업무 추진비로 막 사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에 지급을 하면 또는 이제 어떤 용도로 지급했다, 수령이 누구다라는 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장이 상품권을 구매한 기록만 있고 누구에게 줬다는 기록이 없으면 요즘 같은 상황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도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하죠. 일단 상품권이라는 게 이제 깡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 상품권으로 바꿔갖고 예를 들면 자금을 세탁해갖고 상품권을 통해서 뭐 그걸 자기가 갖던 누구한테 선물로 주던 뇌물로 주던 이게 이제 상품권 용도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기관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상품권을 사게 되면 그 상품권 번호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시기에 업무 규정상 매뉴얼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구매 기록만 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좀 엄격하게 보자면 횡령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품권이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불부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22차례에 걸쳐서 총 1,009매를 구매했고 금액으로는 총 5,045만 원이었다. 최종 수요자나 전달자의 영수증도 없이 제출된 상태였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수법도 아주 특이했다면서요. 예, 상품권을 맞습니다. 사용하고 다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남아있는 상품권 그 상태에서 업무 추진비를 다시 상품권을 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섞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품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상품권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오늘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며칠간 사용하다가 잔액이 한 16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200만 원을 또 현금을 지출하는 입출한다.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하면 회계 질서를 완전 문란한 그런 지출 사례를 보였습니다. 네. 그건 아마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특이한 사례로 말 그대로 회계 질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판이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